안녕하세요. 역사탐구가 홍법 박익순과 함께 떠나는 역사 산책 시간입니다. 오늘은 삼도수군 통제사 이순신 휘하에서 왜군과 맞서 싸우며 많은 공을 세운 경상우수사 이혁기 장군에 관한 역사 산책의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이혁기는 1561년 왕실의 먼 친척인 전주이 씨 집안에서 이연손의 막내로 한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이연손은 세종대왕과 사촌간인 덕천군의 5대손이며 첫째 형 이혁복은 무과에 급제하여 경험부사를 지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용맹하고 무예가 뛰어났으며 17세에 이미 왕실의 말과 수레를 관리하는 사복시의 내승이 되었습니다. 이어 무과에 급제하고 21세에는 다시 파격적으로 종삼품 경흥부사에 임명되었습니다. 23세 때인 1583년에는 여진족 리탕계가 두만강을 건너와 창고와 병기를 약탈해 갔습니다. 경흥부사 이혁기는 기병과 보병 300명을 여진족 복장으로 변장시킨 후 적진에 돌입케하여 여진족 추장 2명의 수급을 베고 잡혀간 수십 명을 구해 돌아왔습니다. 26세에 함경도의 가장 북쪽 지역인 온성부사가 되어 여진족 수십 명을 사로잡아 큰 명성을 얻었지만 1587년 선조 20년 경험부사로 있던 첫째 형 이혁복이 여진족의 침입을 받아 전사했습니다. 온성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순신이 조선부의 만호로 있을 때 여진족이 침입해 조선군에 많은 피해를 입히고 달아났는데 북변사 이일은 패배의 책임을 물어 이순신을 옥에 가두고 죄를 추궁했습니다. 온성부사 이혁기는 이순신보다 16살이나 어리지만 왕실과 인연이 있으며 신분도 이순신보다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온성부사 이혁기는 이순신의 됨됨이를 파악하고 조정의 억울함을 고변하여 옥에서 풀려나도록 노력했습니다. 1591년 선조 24년 외인의 침범이 잦아지자 비변사에서 정읍현감으로 있던 이순신을 7계급이나 파격적으로 승진시켜 전라좌수사로 임명했습니다. 이때 이혁기도 순천부사로 선발되었지만 이순신의 신분이 파격적으로 높아지면서 이순신에 역전당했습니다. 그리고 다음해 1월에는 이혁기도 정삼품 당상관인 전라우수사가 되어 이순신과 나란히 전라도 바다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순신은 48세여 원균은 53세였지만 이혁기의 나이는 32세에 불과했습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경상우수사 원균은 배를 침몰시키고 군대를 해산시킨 후 단신으로 피신해 있다가 율포만호 이영남을 전라좌수사 이순신에게 보내 적의 상황을 알리고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순신은 장계를 올려 조정의 출전 명령을 받고 원균이 보유한 전선 4척을 포함해 모두 85척으로 전대를 편성해 옥포 앞 바다로 진격했습니다. 이순신은 전라우수사 이혁기에게도 옥포해전에 참전할 것을 요구했지만 병력을 동원하는데 시간이 걸린 전라우수사 이혁기는 첫 출전인 옥포해전에는 참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옥포해전에서 이순신과 원균의 연합함대는 외선 26척을 격침시키고 이어서 하포에서 5척, 적진포에서 13척을 격파하는 첫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전라우수사 이혁기는 6월 4일에야 25척의 전선을 이끌고 당항포 해전부터 합류했습니다. 당항포 해전에는 이순신의 전라좌수영 전선 23척과 이혁기의 전라우수영 전선 25척, 그리고 원균의 경상우수영 전선 3척 등 연합함대 51척이 참가해 외선 26척을 격침시키고 적의 수급 50여 급을 획득하는 전과를 올렸습니다. 이후 이혁기는 한산도, 안골포, 부산포해전에 이르기까지 전라좌수사 이순신, 경상우수사 원균 등과 합세하여 왜적을 크게 무찔렀습니다. 지금까지 승리한 해전은 모두 이순신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이순신의 장계가 도달하자 선조는 이순신에게는 정의품 자원대부를, 원균과 이혁기에게는 이보다 한 등급 아래인 종이품 가선대부의 직첩을 내렸습니다. 이순신보다 자급이 뒤진 것을 두고
지금까지 관직이 선배였던 두 사람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이순신보다 16살이나 어린 이혁기는 이순신의 공과로 보아 당연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이순신보다 5살이 많은 원규는 열등감과 시기심을 노출하며 반감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593년 8월 이순신이 삼도 수군 통제사에 오르면서 이순신과 원균의 갈등의 골은 점점 더 깊어만 갔습니다. 이후 전라좌수사 이혁기는 삼도 수군 통제사 이순신의 통제를 잘 따르며 1596년 말까지 휘하의 전선을 이끌고 전라자우도와 진도, 제주도까지 오가며 삼도 수군 통제사 이순신의 한산도 본영을 지원하였습니다. 1597년 1월 조정에서는 이중첩자 요시라의 농간에 말려 이순신에게 무모한 출격 명령을 내렸고 현장 사정에 밝은 이순신이 조정의 명령에 미온적이자 조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이순신을 한양으로 압송해 투옥시켰습니다. 이순신이 파직되자 원균이 삼도 수군 통제사의 자리에 올랐고 원균이 몸담았던 경상우수사 자리는 배설장군으로 채워졌습니다. 이혁기는 조산보 만호로 있던 이순신의 누명을 벗겨주기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이때에도 이순신의 무죄를 위해 군관 송일입을 시켜 이순신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기 위해 이양복, 김명원 등 조정 대신들에게 서신을 보냈으며 이로 인해 이순신은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1597년 7월 16일 정유재란 때 통제사 원균은 이순신의 판단이 옳았음을 깨달았지만 조정의 명령을 거역하지 못하고 정군에 출전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라우수사 이혁기도 삼도 수군 통제사 원균의 명에 따라 부산포의 왜적을 공격하기 위해 휘하 함대를 이끌고 출전했습니다. 그 결과는 조선군의 대참패로 끝났습니다. 부산포에서 퇴각하여 칠천량에서 하룻밤을 정박하던 조선 수군은 왜군의 필사적인 총공격에 모든 함선을 격침당하고 거의 모든 병사가 참혹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칠천량의 전에서 총지휘관인 원균은 부하들 목숨을 내팽개치고 도망가다 피살됐으며 전라우수사 이혁기와 충청수사 최호는 도주하지 않고 왜군과 맞서 싸우다 순직했습니다. 다만 이때 경상우수사 배설만이 원균의 명을 어기고 미리 칠천량을 빠져나가 8척의 판옥선을 보호할 수 있었으며 나중에 이순신이 나머지 배를 수습해 12척으로 명량해전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지휘관 한 사람을 경솔하게 바꾸어 버린 조정의 실책이 너무나도 큰 뼈아픈 전쟁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혁기의 시신은 사후에도 거두지 못하여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에 시신 대신 의관을 묻어 장사 지냈습니다. 하남시 배알미동에는 후손들이 세운 신도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도 수군 통제사 이순신 장군의 휘하에서 이순신을 도와 왜적을 못 지르는데 공헌한 전라우수사 이혁기 장군의 일대기를 돌아보는 역사 산책의 시간을 가져보았는데 다음 주에는 원균의 뒤를 이어 경상우수사가 된 배설의 일대기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고 마칩니다.